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재테크 공매길잡이,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미입니다. 전셋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택시장 가격시장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의 9.1 대책 이후 아파트는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시장도 함께 들썩이면서 공매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부터 근린상가, 콘도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니까요. 오늘도 성공길 함께 하시면서 공매를 통해서 알짜배기 투자 매물의 기회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매물이나 그리고 공매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1588-5321로 전화 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공재테크 공매길잡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공매를 통해 투자 보물을 찾는 시간이죠. 성공재테크 공매길잡이,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그 전에 전문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에 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분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실 이호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실 이호근 팀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유재산의 온비드 공매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공매물에 관한 냉철한 분석은 물론이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죠. 티마크 자산관리 황대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들은 경매할 때 우리는 공매한다 아시죠? 예, 공매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틈새 시장을 안겨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의 틈새 시장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9.1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공매 또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팀장님, 공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비드 공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기계 장비 등 동산은 물론 주식,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학교 매점 운영권 등 매우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곳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공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이 11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공매 물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요? 네, 캠코의 공매 물건은 온비드를 통해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대지, 임야 등 토지가 720여 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190여 건,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들 등 비주거용 건물 210건과 유가정권 188건 등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국세물납증권 비상장증권 45개 법인 2,643억 원과 국유재산 83건 490억 원 규모의 국유 부동산이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붙여졌습니다. 와, 정말 많고 다양한 물건들이 올라왔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공매를 통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일단은 시작이 중요한데요. 이 공매는 경매 같은 경우는 벽이 있습니다. 왜? 물건 정보를 입수를 하려면은 그래도 몇십만 원이라도 내고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공매는 공짜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작이 중요한데요. 일단 경매든 공매든 똑같이 둘 다 물건 분석이나 이런 가격 분석을 잘 하면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경쟁에서 일단은 싸게만 취득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성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그 스마트 온비드로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다 보니까 오토바이 2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맨날 네. 부동산만 보다가. 그래서 이런 생활용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첫 술에 배부르지 못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렴한 것부터 내가 공매를 통해서 경매로 내가 입찰을 받다 보면 부동산도 안목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을 또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일단 온비드 사이트 공짜니까 공매와 한번 친해져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경매 시장의 또 다른 돌파구죠. 그동안 조용히 움직여온 공매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궁금하셨던 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매물이나 공매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1588-5421로 전화 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줄 공매 물건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남들은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여러분이 몰랐던 공매 매력에 푹 빠져볼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공매 물건들이 나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물건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공매 물건은 국유 재산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3-85번지 토지 1332.2제곱미터의 주차장 용도의 대부 물건입니다. 국유 재산의 공매는 매각과 대부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유 일반 재산의 임대를 대부라고 말합니다. 본건의 용도는 도시지역 및 중공업지역 정비구역으로 위치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2번 출구에서 남측으로 약 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토지인 대지 1332.2제곱미터입니다. 최초 연간 대부료는 2억 2,554만 2천 원이며 현재 7회차 공매 대부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본 매물을 대부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확히 대부 계약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본 물건은 국유재산 대부 물건으로서 대부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합니다. 국유 일반 재산의 임대를 대부라고 하며 국유재산의 대부의 장점은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임대보다도 믿고 거래할 수가 있으며 권리금 없이 대부료만 내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물건의 용도로는 주거용, 경장용, 상업용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연간 대부료는 선납 조건이며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상업용으로 대부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본이 대부 계약이 국가가 하니까 믿을 수 있고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본 매물의 물건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양평역, 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이죠. 그냥 양평역에 붙어 있는 주차장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양평역이 보이고 글쎄요, 몇십 미터 안 돼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이 길다란 이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전에도 지금 대부 계약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임대 계약을 통해서 전에 있던 사람도 주차장으로 영업을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게 9월 달에 만기가 돼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를 찍어왔습니다. 이번에 이 대부 계약을, 임대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이게 주차장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차장 하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역세권에는 뭐 역 바로 옆에 공용 역세권 주차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런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한강시민공원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임대를 얻어서 운영을 하려면 온비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온비드를 통해서 양평역 바로 5호선 바로에 붙어 있는 주차장 부지를 임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료를 이제 그 낙찰 가격은 떨어진 부분에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10%의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점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10%의 부가세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 직사각형의 이 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133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양평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옆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역세권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환승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근데 보통 공용 주차장, 환승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해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요, 여기가 공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 그러니까 영등포구에는 많은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으로서 공장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용 시설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임대차이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임대를 주차장을 여기에다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분석하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점은 이 지역이 양평 13 정비구역이라고 해갖고요. 이 지역 자체가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5년이 보장이 된다? 그런 보장성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년 보장을 하지만은요. 이거는 상가가 아닙니다.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5년 보장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낙찰을 받고 한 1년 후에 예를 들어 5% 이내에서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차장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팀장님, 이 매물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추천 이유는 용도가 도시지역 중공업 지역이며 주차장 용도로서 주차장 용도의 대부 물건으로 형상은 가로 장방형으로 지세는 평탄형으로서 지하철 양평역 인근에 있어 추천하였습니다. 본 물건은 현황대로 대부하며 필히 공부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신 후에 주차장 용도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본 매물의 면적도 크고 가격도 높은데요. 이 대부 입찰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네, 본 물건의 대부 입찰일은 제7회차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제8회차 입찰은 다음 주 11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 대부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 최저 입찰 예정가는 최초 대부 예정가의 40%인 9,021만 7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그렇다면 본 매물은 지하철 5호선 초역세권인데 주변 시세는 얼마 형성되어 있고 또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토지의 가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영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을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2년, 3년 연속적으로 재계약을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그 지역에서 주차료를 내가 얼마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1년 동안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지금 현재는 벌써 7회차 유찰이 돼서 2억 2천 정도의 최초 대부료에서 임대가에서 1년치입니다. 그게 이미 7번 유찰이 돼서 지금 9천만 원대에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차에도 누가 안 가져간다면 다음 차에는 아마 또 10%가 떨어지고 2천 얼마씩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차나 그 다다음 차에서는 아마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직접적으로 아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양평동 2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개요 정리해 주시죠. 네, 영등포구 양평동 2가 33-85번지 양평역 지하철 5호선 바로 2번 출구에 붙어있는 주차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1332제곱미터고요. 최초 대부료가 2억 2,554만 2천 원에서 7회 유찰이 돼서 현재 약 9천만 원 초반에 지금 현재 최저 입찰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장방형 토지로서 중공업 지역에 공장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의 주차장 부지 되겠습니다. 팀장님,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공매 물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면적은 301.1제곱미터이며 위치는 영종도 내에 영종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용도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3억 7,035만 3천 원입니다. 네, 이번에도 나대진 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물건 분석 부탁드려요. 네, 영종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안에 영종도에 공항이 들어오기 전 가장 중심지였던 운남동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운남동에 있는 토지인데요. 본 매물이 위치가 바로 이 도로변에 붙어 있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도로변에 붙어서 있는 본 토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택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 바로 이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는 하늘도시입니다. 바로 신도시 옆에 붙어 있고요. 지금 본 부지가 붙어 있는 것도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신도시다. 전봇대도 없는 하나의 신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이 또 은중동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되겠고요. 바로 인근에 또 이 보건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남동 이 토지 바로 인근에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주거지역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위치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운남동 바로 밑이 이 하늘도시, 신도시입니다. 사실 이 하늘도시가 생기면서 이 영종도의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옆에 있는 이 하늘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좀 늘었다라는 건데 그것도 좋은 장점이지만요. 실제로 영종도는요. 제2의 도약지를 맡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제2의 도약지냐? 자, 위성으로 한번 보면은요. 자, 이쪽에 영종도에 붙어 있는 이 지역이 드림 아일랜드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미단시티가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 해갖고 개발이 올 초에 발표되면서 인근에 있는 오늘 본 매물과 같은 미단시티 포함되어 있는 그 택지가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많이 이렇게 지금 평지로 이렇게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역이 바로 이 하늘도시가 되겠고요. 오늘 본 매물은 바로 이 하늘도시에 바로 붙어 있는 운남 토지구역 정리사업지구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인근에 여기에 이제 스테츠 칩 코리아라는 기업이 이 경제구역 안에 들어갔거든요. 세제 혜택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내년 2015년 9월 달에 완공이 된답니다. 2,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인근에 또 이 복합 리조트 카지노에 대한 부분이 또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쪽에는 또 파라다이스 복합 리조트가 또 계획이 잡혀 있고 제2 여객터미널 지금 영종도는요. 최초의 개발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열풍을 일으켰다가 잠깐 식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산업이라든지 관광 복합시설이 어우러졌을 때에는 그 가치가 폭발적입니다. 보통 부동산학에서는요. 이 관광지만 있어서도 뭔가 아쉽고요. 근데 관광지와 산업단지가 같이 붙어 있을 때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증폭이 되기 때문에 집가 상승,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영종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멈췄었어요.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하늘신도시 아파트 입주할 때 많은 세대수들이 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런 이 관광지와 산업이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 결국 지금 현재 영종도의 인구가 5만 5천 명입니다. 2년 사이에 2만 명이 늘어서 5만 5천 명인데 이런 산업단지에 의해서 인구가 만약에 한 10만 명까지 간다고 하면요. 인천시 중구의 전체 인구가 지금 현재 10만 명이거든요. 그중에 절반 부분이 영종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종도의 인구 증가, 결국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조금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무엇보다도 신도시 안에 있는 토지라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본 매물을 추천하시는 이유 따로 있으신가요? 네, 본 물건은 인천 영종도 내 경제자유구역 내의 나대지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구획 정리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도로를 접하고 있어 차량 출입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매각 최저 입찰 예정가는 감정가의 60%인 2억 2,221만 2천 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 매물의 매각 입찰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네, 11월 19일 제5회차 매각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제6회차 매각 입찰 예정일은 다음 주 11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각 최저 입찰 예정가는 감정가의 60%인 2억 2,221만 2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물건도 무척이나 토지 활용도가 높은 물건인 것 같은데요. 주변 시세는 얼마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최초 감정가가 시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60%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이런 개발에 대한 제2의 도약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개발이 발표된 미단시티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이미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영종도 전체가 오른다는 거죠, 결국은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복합 개발에 의해서 이런 환경도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서울에서요. 만약에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바다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은 사실은 영종도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이거든요. 서울에서 이 영종대로를 넘어가면은 바로 한 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 리조트, 카지노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또 시사이드 파크가 한 8km 구간으로 해갖고 또 개발이 됐을 때에는 충분히 외부에서 특히 서울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자, 그 안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분명히 집가 상승도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돈만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개요 정리해 주시죠. 영종도 운남동 매물 되겠습니다. 면적이 301.1제곱미터, 감정가액이 3억 7천 35만 3천 원에서 지금 현재 감정가액이 60% 떨어져 갔고요. 2억 2,221만 2천 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영종 보건지소 서남쪽으로 약 58m에 딱 위치하고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주택 부지 되겠습니다. 네, 성공재테크 공매 길잡이 성공길, 오늘도 다양한 공매 물건들 살펴봤는데요. 이 스마트 앱으로 좀 더 편리하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다들 온비드 스마트 앱으로 좀 더 편리한 공매 투자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